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 분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분별심에서의 중요한 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분별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분별심입니다. 나를 존재화시키는 생각들, 그게 이제 하나의 분별심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모든 경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딱 함축한 경전을 우리는 반야심경이라고 알고 있죠. 그 짧은 반야심경에도 이제 핵심이 있는데요. 한 줄 있는데, 그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이라는 일체 모든 대장경을 함축한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더니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제 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보면 오온이 무상고 무하다라는 사실, 오온 무하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아함경과 니까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을 이제 오늘 들으실 때, 옛날에 내가 오온에 대해서 공부했어. 오온 무하 나는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이제 내가 아는 것,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제 그것을 머리에 딱 담아두고서 제가 하는 말을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로서 색안경에 걸러서 듣지 말고, 오늘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어렵겠지만 난생 처음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낯설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머릿속으로 단순히 이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냥 쑥 소화가 되는지, 이게 정말 그렇구나, 머리로 단지 막 억지로 애써서 소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흔연하게 가슴에서 확 와닿으면서 정말 그렇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다. 그 머리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 그 선사 스님들 중에는 뭐 발바닥으로 들어라, 발 뒤꿈치로 들어라, 엉덩이로 들어라, 허공이 듣도록 해라, 이제 이런 다양한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스님은 머리를 이렇게 뚝 잘라서 옆에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라, 즉 머리로 해석해서 듣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머리로 해석해서 듣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내 몸과 마음이라 그랬어요. 몸과 세고는 몸이고, 수오는 느낌, 상오는 생각, 행오는 의지, 시고는 분별심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온 개공이라는 것, 오온 무하라는 것은 이 5가지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이 5가지 요소, 이 요소가 이렇게 쌓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오온은 실제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착각한다.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든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 최초의 분별, 아상과 법상,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는 분별, 이게 이제 최초의 분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정말 진실한가? 몸과 마음이 정말 내가 맞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이 몸을 나라고 알고 생각, 느낌, 의지, 의식을 나라고 알았던 것은 아닌가를 낯선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첫째, 이 몸입니다. 몸.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이제 제일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몸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몸은 이렇게 딱딱하게 내가 만질 수 있게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양자물리학에서 밝혀진 바를 보더라도 우리 몸은 쪼개고 계속 쪼개 나가다 보면 입자와 파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원은 이렇게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파동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알갱이 같은 입자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
마음을 집중하면, 마음을 모으면 그곳에서 입자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에서도 이 몸이라는 것이 실제 딱딱하게 있다고 느끼지만 이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육체가 이렇게 딱딱하다 보니까 여기 진짜 있지 않느냐라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양자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와 전자가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접근하면서 전기적인 반발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래는 텅 빈 허공처럼 99.999%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어떤 반발력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 비어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양자물리학에서도 실제 물질적인 것들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으로서, 파동으로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이것으로 내가 소화가 되지는 않겠죠. 내가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 때 몸이 있어요. 10대 때 몸이 있고 20대, 30대 또 지금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 때나 10대 때의 몸이 지금의 몸과 같은가 다른가 하고 묻는다면 갓난 아기 때의 몸은 먹고 마시고 싸고 호흡하고 순환하고 땀을 흘리고 하면서 그 몸으로만 놓고 본다면 몸이 계속해서 대지의 어떤 이 우주의 4대, 외 4대와 내 몸에 있는 내 4대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4대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바깥에 있던 것들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되었다가 또 이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끊임없는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외 4대예요. 지수화풍의 수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마시고 나면 이 물이 제가 됐단 말이죠.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물이었는데 내가 마심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임시로 형성합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마신다면 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마신 것을 또 바깥으로 배출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7년에 한 번씩 모든 세포가 다 교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곳이 있었고요. 또 한 곳은 그 미립자의 차원, 소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미립자들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 말 그대로 찰나에 한 번씩 찰나지간에 소립자는 변한다는 거죠. 무상하게 변화한다.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다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 때 그때도 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10대 때도 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저것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대 때 나라고 말한 그 나의 몸과 지금의 이 나의 몸은 다른 몸일 수 있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른 몸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 나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나라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해 왔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할까요? 그러면 정말 나는 어느 몸을 정말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 때 몸이 진짜 난가요? 이건 그럼 가짜 난가요? 10대 때 몸은 그게 진짜 나면 지금 이 몸은 가짜 날까요? 신기하죠? 우리는 항상 나라고는 생각해 왔지만 그건 막연하게 나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갓난아기 때 몸, 10대 때 몸, 20대, 30대, 40대 때 몸을 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축적해서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10대 때는 몸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몸을 10대 때 몸이 안 좋았던 것은 지금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 몸은 안 좋았어라는 것을 기억으로 축적해 놓습니다. 색온을 축적해 놓는 거죠.
이 색수상 행식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축적해서 그걸 자기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취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오온을 취해서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오취온은 취해서 이렇게 나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도 자기라는 그 몸에 대한 관념들을 쥐고 있어요. 어떤 분은 10대 때 혹은 20대 때 몸에 어떤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 힘든 시기를 몇 년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완전히 나았다라고 진단을 몇 번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때 몸이 아팠을 때 그때의 그 트라우마,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나는 언제고 몸에 병이 재발할지 몰라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그 내 몸이라는 허약한 몸, 아픈 몸이라고 했던 그 축적된 쌓아놓은 것을 기억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지금의 내 몸이다라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몸은 내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몸이 나야를 그냥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정말 나라면 미국의 롤스턴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그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산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팔이 큰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짓눌렸다 그러죠. 그래서 팔이 완전히 바위 틈에 짓눌려서 부러졌는데 이걸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그러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 거죠. 이 팔은 이미 썩어 있는 상태에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가만히 있어봐, 이 팔이 지금 썩어 들어갔는데 왜 나도 죽어야 되지? 이건 그냥 팔이 썩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이 내가 아니잖아. 그럼 팔만 죽으면 되지 나까지 죽어야 되나? 하고 팔을 가지고 있던 그 맞는 칼 가지고 이렇게 잘랐다 그래요. 근데 팔을 자르면서 되게 기뻤다 그럽니다. 왜 기쁠까요? 내 팔이, 이게 진짜 내 팔이면 팔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 그제서야, 며칠 동안 못 먹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팔을 자르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팔이 난 줄 알았더니, 그래서 팔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팔은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팔이 만약에 뚝 잘려서 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팔이 정말 나라면 팔이 잘려서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 팔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팔이 나면 그 팔도 아파야죠. 근데 팔은 아프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려진 다음에는 그것은 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팔이라는 몸뚱아리, 육신, 육체, 이 시체, 이 물질이 정말 나일까요? 이 물질이 정말 나라면 걔도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떨어졌으니까 안 아프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붙어있을 때를 보죠. 전쟁에 참석한 그 참전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시에 막 총에 팔에 맞았어요. 그래서 뭐 팔이 거의 떨어져 나가시피 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는데, 전쟁의 그 막 공포와 혼란 속에서 막 전투에 임하다 보니까 본인은 팔이 잘려져 나간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을 아무리 쏴도 총알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보니까 팔이 없어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왜 팔이 이미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픈지를 몰랐을까요? 마음을 보낼 때 고통도 일어납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고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 친구와 제가 낫을 가지고 이렇게 풀을 벤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서. 근데 이제 막 풀을 베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 키만한 풀들이, 갈대 같은 게 밑둥을 낫으로 확확 비니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막 크게 휘두르면서 이제 막 둘이 같이 뱄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참 베다 보니까 피가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옆에를 보니까 옆에 친구 팔에 막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 팔이 피가 난 줄도 모르고 막 신나게 이걸 막 비고 있어요. 그러다 좀 이따 피를 보고서는 둘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죠.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제 몸에 어디 피가 났나 싶어서. 본인은 아닌 줄 알고. 근데 좀 이따 제가 너 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이걸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내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듣는 거면 그걸 다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딴 생각, 마음을 다른 데 보내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이 몸이 나라고 여겨왔지만 이 몸에서 나라는 걸 정말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음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뭔 이제 장기기관을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면 장기기관을 이식했으면 나의 일부가 저 사람한테 갔을까요? 그러면 나의 일부가 저 사람에게 가고 저 사람은 나의 일부를 받은 걸까요? 내가 저리로 간 것처럼 정말 느껴질까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면 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는다. 이처럼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몸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우리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나다라고 여겨왔고 이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왔지만 이게 정말 내 몸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의문을 던져본다면 이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온과 상온에 대해서 수온이 무하고 상온이 무하다. 느낌과 생각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즉 분별의 기반이 되는 느낌과 생각은 우리는 내 느낌, 내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이 느낌과 생각은 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즉 수상행식할 때 수온이 느낌이고 상온은 뭐 표상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상온을 생각이라고 봤을 때 느낌이 우리는 나다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 내가 상처받았던 느낌, 우울했던 느낌, 고독했던 느낌, 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독자였어요. 근데 보면 항상 외롭다라는 말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 친구가 왜 저럴까? 뭐가 외롭다는 걸까? 저는 이제 형제들이 많았다 보니까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그 친구를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집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방도 혼자 자기 방 쓸 수 있고.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외롭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아서 참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혼자 있었던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이렇게 버려진 경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뭔가 모를 그 외로움과 두려움,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쌓아둔 채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적집되어서 오추연이 이렇게 쌓여서 그 감정이 나다라고 여기면서 지금도 그 감정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업장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느낌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느낌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느낌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느껴보고서는 너무 자유로웠던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어릴 때 많이 좋아했었는데 혼자 여행 갈 때 다 좋은데 이렇게 좀 때때로 올라오는 이렇게 막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문득 보니까 홀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 외로운 느낌이 일어날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래서 외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나는 외로워에 사로잡혀서 나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보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바라볼 뿐, 그걸 자기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자각이 되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외로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될 뿐이지 그게 전혀 저를 괴롭히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